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아래서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기업을 한 발로 가져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볼 텐데요. 그 전에 리뷰, 위메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그룹이 시간 외에서 일정이 다 좋았어요. 네. 어저께 또 호재가 나왔는데 호재가 나오니까 또 약간 좀 세론 뉴스 되면서 그쵸. 음봉 맞으면서 조금 밀렸어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워낙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어저께 8만 원 목전까지 갔다가 이제 위메이드도 약간 이제 음봉 맞으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최고가 대비하면 벌써 뭐 50%가 넘는 수익이에요. 이게 11월 27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도 연이어서 이제 계속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좀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6천만 원을 좀 하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STO라든지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강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서로 이제 보완제 성격으로 비트코인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주식시장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대체제가 돼버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강하면 주가가 못 올라,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거든요. 자금들이 자꾸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쨌든 뭐 가상화폐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반면에 이제 또 반도체 쪽으로는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좀 숨고르게 하고 한 7만 5천 원, 8만 원대 이제 매물 저항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좀 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위메이드는 어쨌든 지금 미르4 중국 진출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미르의 전설이라는 IP가 중국에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미르4가 중국 시장에 공식 런칭이 되고 이제 판호 발급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면 그게 저는 이제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좀 결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까지는 좀 이제 위믹스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 쪽 이슈까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도 또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어제 네. 사실상 위메이드 맥스가 한 맞아요. 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짚어주신 대로 세론 뉴스로 작용하면서 약간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시간 외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 사실상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도 너무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사실 저 목표가를 어제 16,000원 말씀드렸는데 네. 16,010원으로 출발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무의미해졌다. 근데 다만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시간 외에서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네네. 한 4% 정도 이제 반등 흐름이 나아졌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미 뭐 사실 위메이드 맥스는 그동안의 어떤 수많은 악재들이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 뭐 정치적 리스크까지도 엮이기도 했었고, 뭐 실질적인 부분들도 올해 3분기부터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동발 어떤 이제 그 투자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사우디의 어떤 이제 구프 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세미 게임즈와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지만 어제 또 두바이에서도 위믹스 관련된 또 플레이 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또 이제 위믹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 그룹주의 어떤 성장과 또 나이트클로우라는 어떤 이제 신작도 올해 1월 달에 워낙에 이제 글로벌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정치 리스크 또 코인 게이트에 엮이면서 좀 주가가 크게 밀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사실 1월 달에 상승이 나와줬어야 될 위치였었는데 이제 그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가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결국에 이제 미르4와 또 그리고 이제 미르M이 사실상 중국 판호 발급 가장 영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장영국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피력을 했었고 내년 2분기, 4분기 미르4와 미르M이 순차적으로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탄탄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또 위메이드 넥스트가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4 개발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 미르4의 어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해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김용민 매니저 말씀하셨던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또 같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의 사실 리뷰가 아니라 제가
네. 위메이드 맥스와 함께 컴투스 홀딩스 예. 한번 전략을 잡아봤어야 하는데 네, 위메이드 맥스는 사실상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잘 가면 그때 한번 전략을 짚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일단 최고가 기준으로 벌써 31% 아이고. 수익률을 달성한 컴투스 홀딩스 어떤 전략 지금 필요합니까? 어떤 전략이면 가만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유 전략으로? 네,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오. 네, 제가 목표가로 5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49,650원까지 갔다. 다만 익절가를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를 43,000원 정도 부근대로 네. 익절가를 좀 높인 상태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컴투스 홀딩스는 저는 위메이드 그룹주의 어떤 짝꿍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같이 위메이드가 올라가면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다. 네. 그냥 위메이드의 어떤 성공 방식을 그대로 카피한 기업이 이제 컴투스 그룹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메이드의 어떤 위믹스 플랫폼이 있으면은 이 컴투스 그룹에는 C2X 플랫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신작들의 어떤 그 반응도 너무 좋아가지고 똑같아요. 위메이드와 컴투스 그룹이 똑같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똑같이 있고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은 또 플레이톤 관련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또 가격도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주가를 쭉 당겨 보면은 고점 대비 거의 90% 가까운 하락에 나아졌고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데, 또 게임 섹터도 충분히 갈 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과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같이 추이를 같이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익절가만 한 43,000원을 좀 올려서 다시 한번 5만 원 돌파하는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보유 전략으로 한번 리뷰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상 지금 모든 호재가 반도체로 향하고 있어요. 네. 개장 이후에는 약간의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를 냈고 네. 비트코인이 어쨌든 약간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시장이 뜨거운데 뭐 게임, NFT, STO 관련주들을 보는 게 지금은 또 맞는 트레이딩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에 네. NFT, STO 두 분은 어디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뭐 지금 당장은 좀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되고 있는 게 STO STO. 쪽이니까 계속 뭐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두 비즈니스 자체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걸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증권사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하는 거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 관련해 가지고 네. 서울옥션 블루라든지 투게더 아트 이런 기업들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STO나 이제 NFT나 같이 다 연결선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 수혜주들도 STO 관련주들 쭈르륵 줄 세워보고 NFT 관련주들 쭈르륵 줄 세워보면 다 겹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타이밍 싸움이다. 이 비트코인이 결국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제 전망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현물 ETF가 과연 진짜 이제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제는 또 JP모건의 이제 다이먼 CEO가 내가 만약에 이제 정부 당국자라면 비트코인 거래 금지시키겠다, 뭐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약간 또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투자 심리를 좀 이제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트코인과 NFT 혹은 STO 관련된 종목들의 약간의 눌림목이 진행될 거예요. 그 눌림목이 오히려 이제 어찌 보면 과열이 조금 해소되는 구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이제 STO 관련된 종목들 올해 안에 저는 뭐 한두 건 정도는 분명히 이제 증권 신고서 거래소에서 이제 승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STO를 주식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하게 이제 제도관으로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증권사들도 이 시장이 뭐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공모 자금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앤디 워홀의 이제 달러 사인이 한 7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코사마 야의 이제 이 호박이라는 작품도 한 11억 원 정도 이제 규모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쵸. 상장되는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과 시가총액. 비교를 해보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걸 또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열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거나 혹은 이제 속도 조절이 조금 진행이 좀 될 때 여전히 이제 STO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 넓게 봤을 때는 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궁금한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네. 서울 옥션이더라고요. 네. 오늘 과열 종목 해지 소식도 있는데 서울 옥션의 흐름 어떻게 한번
전략이 필요하다라면 어떤 게 우리가 또 체크가 필요합니까? 네, 뭐 서울 옥션이랑 K 옥션이 둘 다 이제 투자 가열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정상 거래가 네네네. 이제 되는 건데 사실 뭐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실 이제 그 경매 시장에 미수품 경매에서 1위잖아요. 점유율도 1위고 원래 탄탄한 기업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계 지금 1위의 이제 경매 그룹과도 항상 지분 투자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 서울 옥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처음에 STO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고 했을 때 관련된 이제 상품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술품이었고 뭐 그 외적으로도 뭐 농축산물도 있고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T생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상품 관련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과 당분간의 어떤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봐요. 왜냐면 사실상 이제 STO 시장이 어떻게 새롭게도 개화가 되는 거고 또 증권사들이 그동안 신성장 동력이나 어떤 이제 미래 먹거리가 전혀 이제 부재했던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STO 시장이 개화하면서 지금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그 서울 옥션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 옥션의 어떤 가치와 또 그리고 미수품 경매 시장 자체도 최근에 뭐 MZ 세대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뜨거운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할 때는 또 미수품 시장이 좀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STO 시장까지 개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수품을 좀 더 쉽게 거래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 가치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더 나아가서 뭐 NFT 시장까지도 개화한다고 했을 때도 네. 결국 이제 미수품 시장의 어떤 경쟁과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서울 옥션은 뭐 좋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옥션뿐만 아니라 STO 관련 종목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도 마찬가지인데 그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결국 이 STO 시장이 개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누굴까? 그럼 결국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견이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김영희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STO와 또 암호화폐와 이제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이제 3대 거래소도 뭐 NFT뿐만 아니라 STO 시장에 좀 뛰어들기도 했고 네. 결국에 이제 같은 결인데 그 중에서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은 조금 더 매력적이다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이 업비트, 국내 1위의 업비트의 지분을 6% 이상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STO 쪽에서도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좀 예전부터 좀 속도를 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어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성장과 또 STO 시장 개화에 같이 좀 수혜를 받고 내년에 또 이제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또 S&P 500이 5,300포인트를 돌파한다. 또 국내 코스피가 뭐 2,400을 돌파한다 하면서 긍정적인 지금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수많은 악재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이 2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2024년도는 미국의 대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항상 올라왔다. 1930년대 이후에. 그랬을 때 내년에 시장까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증권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투자증권도 좀 타겟 네.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STO 네. 시장 개화 기대감은 여전하고 K옥션, 서울옥션 좋지만 변동성이 극심하다. 네, 맞아요. 오히려 이러한 증권사, 특히나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두 분의 한발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반도체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은 HBM 관련된 수혜주를 당연히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HBM 관련된 수혜주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 뭘 골라드릴까 하다가 뭐 네. 자리도 자리고 또 HBM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기업 STI라는 기업을 오.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STI. 하겠습니다. STI가 원래는 이제 CCSS 장비를 이제 주로 만드는 기업이어서 이거는 이제 화학물 이제 공급 장치라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에 이제 아주 폭넓게 쓰이는 이제 장비인데 최근에는 이 장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 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세정 장비 그리고 HBM과 관련해서는 레이저 이제 리플로우 장비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STI 주가가 올해 6월 달부터 바닥에서 이제 거의 3배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폭발적인 이제 시세가 한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CSS 장비의 매출 90% 정도가 거의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업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매출이 가장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CCSS 쪽은 삼성전자라는 아주 안정적인 이제 매출 구조를 이제 갖고 있고 평택 이제 3공장, 4공장에 꾸준하게 이제 장비 반입이 좀 되고 올해도 수주 공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6월 8월 달에 연이어서 지금 수주 공시가 좀 나왔거든요. 실제로 올해 이제 이 리플로우 장비 판매 목표를 15대 정도를 이제 회사에서 설정을 했는데
이미 15대 수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본격적인 수주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해외 또 이제 글로벌 OSAT 기업 쪽으로 또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가지고 리플로우 장비 이제 수주한 그런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가 매출 성장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전체 이제 매출에 인식되는 이 리플로우 장비의 이제 금액이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내년이 되면 310억 원까지 이제 증가를 하고 25년이 되면은 이게 414원까지 이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 대비해서 거의 7배, 8배 가까운 매출 성장이 이 HBM 쪽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HBM3라든지 HBM3E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또 장비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STI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실제로 최근에 뭐 STI뿐만 아니라 PSK 홀딩스라든지 아까 제가 뭐 키워드에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TFE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30%씩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특히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한 2-3주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충분히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도 딱 이쁘게 3만 원이잖아요. 어제 종가. 3만 원 정도 이제 딱 매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60일 이평 이격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 3만 원짜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은 아주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3만 원 근처에서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20% 정도 이제 잡고 한 3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 시의 훈풍을 받아서 오늘 또 관련주들이 크게 시세를 내기를 바라며 STI가 김명민 매니저의 관심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김영민 매니저님이랑 같이 뇌가 쌍둥이처럼 생각이 그대로 일치하네요. 키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종목까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의 한발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나올 종목이 이제 다 맞아요. 나왔네요. 네. 역시나 돌고 돌아 AI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모든 AI는 HBM으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AI 서버에 이제 AI 칩과 함께 이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HBM의 수요는 앞으로 뭐 증가할 수밖에 없고 2024년도까지도 그 방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 지난번에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한미 반도체가 사실 HBM 수요 증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특히 듀얼 TC 이제 본딩 장비를 지금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에서 거의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고 비교 우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한미 반도체도 올해도 사실상 지금 HBM 관련된 그 아까 본딩 장비를 지금 역대 최대 수주를 한 상태인데 2024년도에는 사실상 차세대 이제 HBM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지금 독점적으로 그 공급을 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2024년도에 어떤 GPU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이제 그 HBM 붙이는 장비인 TC 본딩 장비의 어떤 공급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업황에도 살아나면서 아까 김영민 매니저 짚으셨던 외국인 이제 투자 비중도 거의 2배 가까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지금 네. 증가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4분기부터 이제 메모리 업황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투심이 좀 빠르게 좀 그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한미 반도체는 또 EMI 쉴드 관련해서 또 비전 플레이스먼트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EMI 쉴드 장비, 뭐 전자파 이제 차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파의 어떤 그 부분으로 이제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떤 이제 그 오류를 좀 잡아내는 핵심 장비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EMI 차폐 쉴드 장비의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내년부터 한미 반도체도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충분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중국발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어떤 조정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 장비 업체들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한미 반도체를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58,900원인데요. 그대로 58,900원을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65,500원, 손절가는 5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가 관심 기업 혹은 한발 기업으로 나오면 약간의 고점이 나오려나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조정이 이제 진행된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를 탑픽으로 놓고
그 아랫단에 이제 HPSP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STI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 얘기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을 붙여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특징을 딱 생각해 보시면 한미 반도체도 원래 주력 장비는 MSVP,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게 원래 주력 장비였는데 전혀 다른 지금 듀얼 TC 본더 매출을 가지고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잖아요. 네. STI도 마찬가지로 제가 CCSS 장비가 원래는 주력이었는데 이게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HBM 시장을 빠르게 이제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존의 장비 기업들이 AI 반도체 이슈가 부각될 때 가장 빠르게 지금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장주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종목이 뭐 HBM 수혜주들 중에서는 뭐 주옥 같은 종목들이니까 뭐 요 종목들을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에 바로 반응해서 체질 개선을 먼저 선점한 두 기업이 오늘 관심 기업이었습니다. 두 분의 한발 STI 한미 반도체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